건물 설치 인허가를 내세워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남 지역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한 명꼴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올해 시정 운영 목표로 남해안 거점 도시 준비를 내걸었습니다.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와 연륙교 건설 등 주요 산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의나 광양시장은 올해 2차 전지와 수소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화장장 설치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 A씨와 건설업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벌금 1억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B씨에게는 1,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화장장 사업자 C씨에게 시설 인허가를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지역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2%가 치매를 앓고 있고 하루에 한 명꼴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전남도 의원은 전남도 조사 결과 2022년 말 기준 전남 지역 노인 인구수가 45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치매 노인은 5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치매 환자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하면 전남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500여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연평균 310건, 하루에 한 명꼴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남이 치매 환자 실종 예방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으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 연장 198.8km에 달하는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담양, 전북, 경남, 경북 등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달빛철도 건설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7조 3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3만 8천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2024년을 맞아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구상하는 새해 청사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수시인데요.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해안 거점 도시 준비를 목표로 2026 세계 선박람회와 연륙교 개통 등 주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오는 2026년 여수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세계선 박람회.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 국제 행사인 만큼 여수시는 우리나라 섬의 매력과 가치를 알려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여수시는 행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는 용역을 마치고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최 시기를 가을로 변경했고 행사 기간도 늘렸습니다. 박람회가 2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는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의 기반 조성을 마치고 박람회장 시설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돌산 진모지구 주 행사장은 지금 평ton화 작업을 작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기반 조성이 완료되면은 본격적으로 박람회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부부 행사장은 3군데가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장, 그다음에 계도, 금오도. 근데 계도나 금오도도 지금 그게 콘텐츠에 맞게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여수 돌산에서 고흥까지 연결되는 연륙교 11개 가운데 4개 교량의 공사만 남겨둔 상태로 기초공사가 완료되면 주탑 시공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를 둘러싼 5개만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마친 뒤 시민 참여 연구단과 전담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이 5개 만을 중심으로 그 만의 특색에 맞게 개발해서 여수 관광의 동쪽에 집중된 것을 균형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상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건 이상 국내외 행사를 치르지만 2000석 이상 대규모 행사 개최에 한계를 보였던 여수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 수립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최종 계획에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포함시켜 민간 자본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광양항만공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협약서에다가 국제전시 컨벤션센터를 한다 하는 걸 그냥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문구를.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전시 컨벤션센터가 설치되고 다음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고 또 크루즈 터미널을 갖추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여수는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가 될 겁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문화도시 건설에 대한 정기명 여수시장의 2024년 시정 운영 계획은 오는 2월 19일 저녁 9시 40분 헬로 이슈토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정의나 광양시장이 새 시장 운영의 사자성어로 심신직행을 꼽았습니다. 실행력을 높여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가 담긴 성어인데요. 올해 광양시는 2차 전지와 수소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광양. 2차 전지 핵심 소재 산업인 전구체와 리튬 생산, 가공 공장,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르는 밸류 체인이 완성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년 동안 22개 기업 2조 7,500억 원의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광양시는 산단별 맞춤형 투자로 신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투자 유치해놓고 보니까 전력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풀기 위해서 이제 한전 본사에 가가지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전력을 적기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철강 산업 이외에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도 혁신적으로 변화됩니다. 광양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 사업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먼저 구봉산 권역에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와 세계 최장 출렁다리인 골든브릿지 770을 조성합니다. 백운산 권역에는 수목원과 토종식물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그린 힐링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섬진강 권역은 배알도 캠핑 메카 조성과 짚라인,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체류형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계획입니다. 구봉산에서 봉어산까지 세계 최장의 출렁다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70m, 770 골든브릿지 770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테마파크에서 구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케이블카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 체험형 조형물.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양. 청년층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청년을 위한 시책도 강화됩니다. 올해부터는 청년 나이가 45세까지 상향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과 창업타운 고급형 임대주택 추진을 본격화해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포스코 리튬솔루션과의 협약을 통해 2차 전지 소재 채용 약정형 과정을 운영해서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심신직행하겠다는 각오로 새해를 시작한 광양시. 2024 광양시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헬로 이슈토크 정인화 광양시장 편은 오는 31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번 주 추워도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북극 주변에서 한반도까지 밀려왔던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이번 주 내내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아래까지,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강추위를 몰고 온 찬 공기는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회복됐습니다.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1월 날씨 만끽해야겠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해도 아침 출근길은 꽤 쌀쌀하니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고요.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이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나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 대양동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26일 오전 7시 55분쯤 발생한 화재는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열된 열기로 바퀴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밀수와 밀입국, 밀항 등 해양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한 항포구의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한 현장 점검과 순찰, 주민 신고망 관리 실태 등이 해당됩니다. 목포해경은 최근 진도 밀항 사건과 관련해 진도 귀성항 인근 감시 장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상 경로 탐색과 해 육상 집중 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는 중림 일지구에 초등학교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신설을 승인한 여수 중림 일지구 신설초등학교는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으로 초등학교 학급 19개, 유치원 학급 1개로 구성되며 향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신설과 함께 지역학교 소규모화에 대한 대책도 추진해 관기, 중림, 도원초등학교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특색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교직원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남 미래형 연립관사를 건립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사업비 313억 원을 투입해 장흥과 강진, 보성 등 7곳에 입주 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북카페와 헬스장 등이 갖추어진 전남 미래형 연립관사는 내년 초반 준공될 예정으로 전남도 교육청은 수요 조사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3% 증가해 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김으로 전체 수출액의 39.4%를 차지했으며 전복과 분유, 유자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냉동김밥 등 K푸드 열풍으로 쌀 수출액은 2022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수출 규모는 일본이 25.9%로 가장 크고 미국 18.3%, 중국 16.3%, 대만과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가 2024 시민과의 대화, 희망찬 목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포 시민과의 대화는 26일 예술웨딩 컨벤션을 시작으로 29일 목포 수협, 30일 목포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관, 31일 에메랄드 웨딩홀, 2월 1일 샹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기존 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박홍렬 시장이 직접 주요 시정을 시민들께 설명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목포시는 시정 성과 공유와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